수급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렵습니다. 수급 주체별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일단 오늘 시장을 강타한 것은 아무래도 주말에 있었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의 이제 긴장 고조 이슈로 인해서 미 증시 마감을 우리 시장에 고스란히 좀 반영을 하는 모습이고요. 장 초반에 좀 반등 시도도 했지만 외국인들이 선물도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되고 코스피 쪽에서도 매수 장 초반에 하다가 매도로 전환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낙폭을 좀 더 확대를 했고 저점 매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중 이제 코스피가 2,700을 이탈하면서 저가 매수로 들어왔지만은 지금 낙폭 과대 정도의 저가 매수 정도로 일단 나타났다 보니까 일단 소폭의 낙폭 축소 움직임들은 보이지만은 대부분 지금 거의 전 업종에 걸친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아마 좀 특징적인 거는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또 리오프닝 등 관련된 종목들과 섹터들 의류라든가 카지노 그리고 항공주 그리고 이런 엔터주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올해 상승을 하거나 그리고 낙폭이 크지 않다는 점들은 좀 특징적이고요. 기술주 섹터 전체적으로 특히 반도체라든가 IT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낙폭이 좀 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어쨌든 낙폭 과대 국면은 분명한 것 같은데 러시아 장중에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의 이런 전쟁 우려에 대한 이런 이슈를 소화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1조 7천억 순매수를 했거든요. 오늘 600억 정도 매도를 한 것들을 비해서는 지금 외국인들은 어쨌든 선물 하방 포지션을 최근에 계속 꾸준하게 줄이고 있다는 점이고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을 넘어가지 않고 그 아래에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들은 그렇게 지금 추가적으로 더 심하게 하락에 나올 상황은 아닌 것을 좀 보여져서 일단은 좀 주식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버틸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개인들은 어쨌든 전쟁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좀 다소 좀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양시장 매도하는 것들은 좀 투매 조짐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양시장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코스피 어떤 쪽 주목하고 계세요? 네, 외국인 매수하는 종목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장 초반에 사다가 포지션이 좀 바뀌기는 했습니다. 지금 거래소에 대해서 784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는 있는데요. 사는 종목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과연 어떤 종목 위주로 사고 있는지 리스트 가장 상단에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오늘 좀 어느 정도 버텨주죠. 약보합권 정도, 500원 정도 한호가 밀리는 모습인데요. 시장 대비로는 선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벌써 지금 9거래를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수 규모가 282억 원으로 압도적입니다. 두 번째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있고요. 삼성 SDI도 이제 매수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대한항공, LG노텍, S오일, 호텔신라, 카카오뱅크 순으로 여러 종목이 좀 섞여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매수를 좀 연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월 28일부터는 지금 거의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그 합작 회사의 그 생산 차질 이슈는 사실 그 SK하이닉스가 최대 수익이라는 거는 그 분석이 있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쪽으로 매수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수급 이슈가 좀 어느 정도 그 해석 기미가 나타나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쪽에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의 그 외국인들 매수세가 다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이제 보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 눈에 띄는 거는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항공 수급이 외국인들 수급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2월 4일부터 기준으로 해서 오늘까지 현재까지 한 226만 주 순매수를 했거든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대규모의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게 연기금과 더불어서 기관들도 좀 대한항공에 대한 소위 말해서 좀 베팅을 한다 그러나 그런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굉장히 급하게 좀 사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는 게 리오프닝 쪽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항공을 저는 좀 계속 주목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 제가 제시해드린 영업이익이 올해는 그래도 2조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20조 현재 10조 정도니까 충분히 2조까지 본다고 하면 업사이드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랑 합병 승인 공정정의 그 합병 승인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 재료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 전에 선취매를 한 자금들이 대한항공 아시아나 쪽에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거래소에서 특이한 점이 연기금이 비교적 많이 사고 있거든요. 기관의 매수 대부분이 연기금의 매수인데 의미 있는 수급으로 보세요? 연기금이 오늘
주로 담는 건 삼성전자 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 포트 리밸런싱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타이거 2차 전지 ETF라든가 뭐 그런 일부 이제 2차 전지 ETF들이 거의 다 이제 LG 엔솔에 대한 리밸런싱 마무리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비었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 입장에서는 저점 매수라든가 다시 좀 물량을 채워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은요? 네, 코스닥도 외국인 매수 쪽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계속 집중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는 종목 LNF로 77억 원의 매수 들어옵니다. 두 번째, 펄어비스, 에코프로비의 위메이드, 대체로 시총 상위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네요. 바이오니아, 컴투스홀딩스, 안랩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쪽도 봐주세요. 네, 외국인들이 사실 그동안 코스닥 쪽에 매도가 굉장히 크게 좀 매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까지 심하게 매도할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거의 뭐 연일 뭐 하루에 2천억 가량 거의 쏟아붓다시피 그 매일같이 매도를 하다가 오늘은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2억 정도 순매수가 나타나는 게 코스닥 쪽도 어느 정도 팔 만큼 판 게 아닌가. 이쪽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에 대한 상장 이슈가 좀 많이 반영된 게 지금 코스닥 쪽이고, 오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MSCI 그 지수에 편입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MSCI 발 수급 이슈도 일단은 됐을 것이고, 아마 다음 달 코스피 200 정도 그 편입될 때 이제 그때 추가적인 이슈는 있겠지만은 LG 엔솔로 인한 어떤 수급 공백 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구간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8만큼 좀 판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이고, 2차 전지 쪽에 LNF라든가 에코프로비엔 그 2차 전지 대장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 LNF는 이제 키움증권에서 테슬라와의 그 협력 그 성장 가직성 확보가 돼서 이제 매수 리포트가 나왔고요. 매도 쪽에서 오늘 많이 뜬 방산주 종목에서 차익을 빅텍 같은 게 나오고 있고, 개별주 쪽에서는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컨센 하회한 종목들, 뭐 컴퓨터스라든가 뭐 서울 반도체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한 종목들, 4분기 실적이 부진한 종목들에 대한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수급 관심주 어떤 기업이죠? 네, 오늘 코에 패션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뭐 시장 전체적으로 빠져서 또 수급 쪽에서 이제 기관 매수세가 좀 계속 좀 최근에 온 이제 코에 패션 말씀드리겠는데, 연금이라든가 투신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들어왔고, 특징적인 거는 아직 4분기 실적 발표는 안 했는데 뭐 컨센 한 부합 정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영업이 한 920억 정도로 패션 부분에서만 그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회사가 2019년도에 그 레포츠 브랜드 중심으로 해서 패션 부분 매출만 이제 2025년까지 1조를 목표를 비전을 제시했거든요. 작년에 이제 그 패션 부분의 매출이 한 4,200억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 로젠텍백 매출이 그 100% 연결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 그 매출이 이제 그 합산으로 연결로는 1조가 넘어가거든요. 영업이익도 1,400억도 나오다 보니까 이 로젠텍백의 실적을 갖다 붙인 만큼 최근에 좀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좀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로젠텍백의 그 인수 효과가 이제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동사가 이제 그 동사 내수 비중이 거의 90% 이상 되다 보니까 밸류를 뭐 9배 수준밖에 받지 못했는데, 해외 브랜드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해외 사업 부분 좀 확장 진행 중에 있거든요. 동사가 최근에 이제 그 피파 브랜드와 그리고 유네스코 공식 파트너사와의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그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국 간의 그 진출 우선권을 좀 확보를 한 상태라서 본격적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해외 진출이 본격화된다고 볼 수 있겠고, 동사가 이제 그 브랜드 사업본부를 신규 편성을 해가지고 코에 패션 회장이 직접 이제 관할 정도로 이쪽 그 해외 사업에 대해서 그 추가적인 해외 브랜드 레포츠 해외 브랜드 런칭을 그 라이센스 계약을 굉장히 추진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그냥 주목이 된다라고 봐서 오늘 한 8,200원 정도 아래 구간에 지금 4% 빠졌는데요. 이 정도에서 좀 저가 매수 해볼만 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1차 10,000원 드리겠고 2차 12,000원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은요? 네, 그 손절 라인은 7,700원 전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에 패션은 패션 사업 부문도 있지만 택배 관련된 계열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이동평균선 훼손되지 않으면서 추세 계속 유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가 1차 10,000원, 2차로는 12,000원 설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바라봤습니다.